안녕하세요. S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지난번 강의에는 엔지니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고요. 이번 강의에는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강의에는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번 강의에는 향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음향 엔지니어 역할과 포지션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현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정적이었죠. 어떻게 보면 좀 안담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좀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상황은 과도기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의 환경이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기술적인 측면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장비적인 측면도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음향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환경 조성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처우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은 구성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분업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레코딩 엔지니어라고 하면 뭐 믹싱 엔지니어, 레코딩 엔지니어, 그다음에 마스터링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겠죠. 라이브 쪽, PA, SR 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FOH 엔지니어, 모니터 엔지니어,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 뭐 이런 엔지니어로 나눠지게 될 거고요. 방송 기술 같은 경우는 더할 나위 없겠죠. 더 세분화되어 있겠죠. 효과음,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뭐 드라마 제작 관련된 그런 엔지니어, 뭐 다양한 엔지니어가 있게 될 거예요. 송출,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분명히 지금은 한 엔지니어가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했던 그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더 세분화되고 더 전문화되어 있는 영역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미래는 밝다. 음향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전망은 밝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방송 기술 쪽을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KBS, MBC, SBS, 극동방송, CBS, 평화방송, 불교방송, 원음방송, 교통방송 이런 부분이 이런 영역이 공중파 방송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송기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방송국들이에요. 그런데 공중파 방송국들이 수익을 올리는 유일한 창구가 뭐였냐면 광고였단 말이죠. 광고를 통해서 수입이 증가되고 그 수입이 증가된 걸 통해서 제작비에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장비에 투자가 되고 그럼을 통해서 좋은 콘텐츠 만들게 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성장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광고 시장이 엄청 안 좋아요. 공중파 방송국 입장에서는. KBS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났다 그러고요. MBC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3분의 1.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방송국들이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냐면 작년에 비해서는 적자 규모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흑자가 문제가 아니라 적자 규모를 얼마큼 줄이냐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나마 벌어들였던 그 수입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깎아먹는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이어지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결론은 뭐겠어요. 제작비를 투자를 많이 안 할 거고 장비에 대한 투자를 많이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고 하면 컨텐츠에 대한 질도 낮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CJ라든지 이런 TVN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나오는 그 제작물들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컨텐츠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다가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광고 시장도 그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도 그거 하는 몫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방송 기술 쪽에는, 특히 이제 공중파 쪽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무너지거나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좀 축소되는 부분은 있지 않겠냐, 좀 쇠퇴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반면에 건축 음향과 전기 음향 쪽 측면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향후에 건축 음향과 전기 음향 쪽 시장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면 문화, 예술 이쪽에 대한 투자비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것도 그쪽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공연장의 질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보다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들, 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취업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다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레코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레코딩 영역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을 해보면, 왜 지금의 환경이 그 저작권에 대한 권익이 많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작권에 대한 이슈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만든 이 창작물에 대한, 내가 만든 어떤 그 음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다 보면은 홈 레코딩 이 영역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많은 이제 장비들이, 그러니까 장비화되어서 나오는 것보다는 어떤 플러그인식으로 해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장비는 축소가 되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많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전에는 1,000만 원 주고 샀던 어떤 물건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몇십만 원 안 주고도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더 넓어지게 되겠죠. 컨설팅과 감리 영역은 점점점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업자에 의해서 과도하게 투자가 되고 좀 잘못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교회 스스로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측과 교회 측, 재정을 담당하는 측과 그다음에 시공 측, 이 세 업체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컨설팅, 감리하는 사람들이 중개, 이제 그걸 보통 우리가 그거를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을 많이 얻고 이쪽 계통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쓰이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학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고등학생이든가 아니면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 준비를 한다던가 뭐 이제 어떤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얘기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다니거나 다른 전공을 하지만 대학을 다니고 있는 중, 아니면 대학을 졸업 후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 아니면은 취업을 해서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 아니면 음향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 뭐 이런 여러 가지 포지셔닝이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방법은 조금씩 다를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는 선입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좋은 대학 가세요. 망설이지 말고요. 지금 내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그 해당 과가 전문대학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대학을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입관을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음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변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경력이라든지 어떤 레퍼런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레퍼런스가 뭐냐면
어떤 학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제가 모셨던 분이 이제 조지아텍 박사학위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서는 유명한 데 MIT 아시잖아요. 거기하고 이제 대등한 그러니까 조지아텍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많이 싸웠어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부닥치고 막 얘기를 했던 분인데, 저에게 그냥 한 가지 얘기를 해준 부분이 있어요. 공부를 좀 더 하라고 자꾸 권면을 해주셨는데, 용철아, 그 박사학위가 왜 중요한지 아니? 특히 이제 국내 박사학위 말고 외국에서 좋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우리나라 이 사회가 많이 쳐줘요. 많이 인정을 해주고. 그 이유가 뭔지 아니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박사학위라는 것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게 노력하는지 아니?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온 친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왜 사회에서는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인정을 해주냐면, 그 어려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시켜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어떤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레퍼런스인 거예요. 우리가 일을 시킬 때 이 사람의 이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켜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 믿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레퍼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레퍼런스를 좋은 걸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레퍼런스를 안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사회에서. 현재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대학 전공을 그냥 쉽게 바꾸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공이 얼마든지 음향과학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건축이 됐든, 뭐 기계가 됐든, 전기, 전자가 됐든, 그다음에 음악이 됐든, 여러 가지 영역들을 콜라보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거든요. 음향이라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A안, B안, C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제 후배들이 그걸 판단을 못해요. 그 판단을 못한 걸 저한테 갖고 와요. 그럼 저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제 경험을 통해서 저는 A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걸 추진을 하는 거죠. 그게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이거 판단한 거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타당한 근거를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에 논리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한 4가지 정도 여러분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무엇인가를 단기간에 뭔가를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장비에서 조금 뭐 이름을 대고 뭐 어떤 누구를 알고 있다, 뭐 이 장비를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막 아는 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는 호기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뭐 당연한 듯이 바라보지 말고 마이크라든지 믹서라든지 뭐 어떤 장비가 됐든 간에 그 장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호기심을 가지세요. 호기심을. 왜 그런지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왜 여기에 이 전압이 필요한 건지. 대표적인 얘기가 팬텀 파워를 예를 들어보죠. 팬텀 파워가 왜 필요한 건지. 그러면 장비에서 마이크 커넥터를 통해서 팬텀 파워 회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뭐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팬텀 파워는 48V야 라는 그런 기본 개념 말고 여러분들이 그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믹서에 어떻게 구성돼서 48V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왜 48V를 썼는지, 뭐 이런 다양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항상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관찰을 할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무대 스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보통 무대 스텝들의 대부분들이 뭐냐면, 위에서 이제 인터컴으로 연락을 해줘요. 이거 하세요. 저거 체크하세요. 저거 바꾸세요.
저거 뭐 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하면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게 무대 스텝이에요. 그쵸. 시키는 일만 잘만 해도 성공한 거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싱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 건지, 연주자가 지금 무엇이 필요로 할 것인지, 엔지니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이 끊임없이 훈련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걸 갖다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외국 잡지라든지 최신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많은 엔지니어들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만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새로운 걸 잘 접목을 못 시켜고 내가 쓰고 있는 이 장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다루지 못하더라도 외국 잡지를 통해서, 외국 서적을 통해서 기술의 진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미리 예측해 보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컨설팅을 하거나 어떤 걸 설계를 했을 때 그런 내가 봤던 어떤 기술을 접목시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 설계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신 동향이라든지 최신 정보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 있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 하지 못한 내용도 많을 거예요. 그거는 차후에 서서히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향후의 음향 엔지니어의 미래는 밝다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의 음향 엔지니어의 영역은 더 전문화될 것이고요. 더 넓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지식 습득과 경험치의 습득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가가 되는 팁 4가지 잊지 말아 주시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저도 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더 잘 해드려야겠다.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시작을 했긴 했지만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제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론부터 시작해서 최신 동향까지 접목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엘사운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